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녀는 마법 및 초자연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마녀의 기원은 복잡하며 다양한 문화적 출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그들은 종종 빗자루, 물약 및 주문과 관련이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마녀를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포착된 마녀의 20가지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보안 카메라가 주차장 근처에서 신비한 마녀가 의식춤을 추기 위해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한밤중에 목격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손에 빗자루를 들고 허공에서 나타나는 마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몇 주 동안 이상한 사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설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마녀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마녀의 외모는 다양할 수 있지만 마법을 행동할 때 동물로 변신하거나 더 사악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평범한 개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민속 설화에 등장하는 마녀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기에는 질병이나 불행을 일으키거나 날씨를 통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저주, 주문, 영혼이나 조상과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19.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에머스트는 마법과 역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1706년에 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홍마술과 같은 어둠의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13년 한 학생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섬뜩한 것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블레어 마녀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과 비슷했습니다. 블레어 마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유명한 미국 공포영화로 캐릭터가 비디오 카메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푸티지 스타일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은 숲을 횡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에 밤에 나오는 평소에 무서운 것들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죽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지어졌으며 그 주위에는 으스스한 나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막대기 형상, 심지어 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숲을 탐험했고 저녁이 되자 갑자기 숲속으로 도망치는 형체를 봤습니다. 그의 영상은 점차 공포 다큐멘터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 형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마녀를 닮은 노인 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망토를 입고 있었으며 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8. 진짜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간다는 생각을 모두가 비웃지만 모든 전설은 적어도 진실의 알맹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06년 5월 17일에 촬영된 이 영상에서 멕시코 몬테레이 산 위를 날아다니는 신비한 마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는 마법 이야기와 전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멕시코 걸프 연안에 위치한 베라크루스는 마법과 초자연적 신앙의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라 부르자 델 챔포알라의 전설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빗자루를 탄 마녀를 닮은 이 다음 비디오 이미지는 당시 멕시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멕시코 장교는 심지어 이 마녀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녀가 올빼미나 검은 개와 같은 동물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개인에게 저주를 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찍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마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17. 콜롬비아 칼리의 한 동네 주민들이 이 지붕에 숨어있는 부르자라고 확신하는 것을 비디오에 포착했습니다. 라틴어 민속학에서 부르자라는 용어는 마녀를 의미합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 위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마녀에게 필사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부르자는 종종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저주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복수를 하거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문이나 저주를 걸 수 있는 암흑 마법의 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자는 종종 비밀리에 모이는 보름달과 같은 야간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후 비디오 속 마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러 유명 뉴스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16. 묘지는 그 자체로 으스스한 곳이며 심지어 죽은 자의 안식처로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숲속을 산책하다가 진짜 마녀의 묘지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전설에 따르면 마녀는 교차로나 전통적인 묘지 밖의 지역과 같은 불경한 땅에 묻힙니다. 이 장소들은 그들을 다른 죽은 자들과 분리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일부 민속학에서는 오각형 또는 기타 주술적 징후와 같은 마법과 관련된 상징이 마녀의 무덤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악을 쫓아내거나 마녀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낯선 묘지를 배회하던 남자는 망토를 입은 형체가 무덤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뼛속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즉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감했고 가능한 마녀와 맞서기로 결정했지만 마녀가 도망쳤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4. 대부분의 마녀 비디오에서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마녀가 직면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그룹이 으스스한 동굴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녀가 동굴 밖에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굴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비하고 마법 같은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녀는 고독과 엿보는 눈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굴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동굴이 고립되어 있어 사생활이 보장되어 마녀가 방해받지 않고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 비디오는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마녀 목격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녀가 동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다음 영상에서는 마녀가 외딴 곳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어딘가에서 포착되었지만 이 특정 위치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마법의 전설은 종종 마녀가 숲, 언덕 또는 초원과 같은 시골과 자연경관에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 에너지가 강력한 곳으로 마법의 이상적이라고 믿어집니다. 많은 마녀들이 외딴 곳에 모여 의식을 치르고 정령과 교감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마녀가 의식 중에 이상한 움직임이나 춤을 춘다는 믿음은 스코틀랜드 민속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비디오에서 마녀의 독특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종종 마녀의 춤 또는 마녀의 안식일이라고 불립니다. 춤은 거칠고 열광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회전, 도약 및 특이한 제스처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혼을 소환하거나 에너지를 높이거나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12. 이 다음 사건은 과테말라에서 일어났는데 강에서 수영하기 위해 순진무구한 외출처럼 보였던 것이 불길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무 사이로 마녀가 지나가고 다른 두 마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과 마녀는 서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대립은 없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은 로브를 입은 이 세 인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추측했습니다. 과테말라 민속학에서 마녀는 헤치케라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마녀는 숲과 독점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연 환경을 선호한다고 묘사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숲은 종종 신비로운 에너지가 풍부한 장소로 여겨지며 어떤 사람들은 마녀가 이러한 환경에서 힘을 얻는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기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진짜 마녀라고 믿나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11. 댄이라는 유튜버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악마 마녀가 불안한 속도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기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마녀는 어떤 마녀였을까요?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철엘입니다. 철엘은 비극적이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죽은 여성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으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종종 길고 헝클어진 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흐트러진 유령 같은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철엘은 생전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밤, 특히 자정 무렵의 어두운 시간에 활동하며 묘지와 버려진 숲에 출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니가 여기에서 철엘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빙의된 마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형체를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그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썼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를 냈으며 심지어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0. 이것은 밤에 마녀를 만난 경찰관의 진실하고 겁에 질린 반응으로 인해 가장 소름 끼치는 마녀 비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경 근처에서 운전하던 사우디아라비아 경찰관들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을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언가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이미 섬뜩한 일이지만 마녀의 출현은 가장 용감한 군인조차도 도망가게 만들 것입니다. 마녀가 경찰에게 달려들기 전에 내는 소리는 꽤 오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마녀를 체포하기 위한 특수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법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사우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및 법률 당국은 주술과 관련된 활동을 이슬람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비디오의 끝에서 그들은 빨리 차를 몰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9. 블레어 위치는 메릴랜드주의 가상의 마을 인근 블랙힐스 포레스트에 출몰하는 사악한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이 전설은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엘리 캐드워드라는 여성이 마법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숲이 실제 숲을 기반으로 한다고 믿고 유튜버들은 자신이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드론을 사용했고 처음에는 막대기와 돌로 만든 기호나 경고 표지판과 유사한 이상한 형체를 마주했습니다. 블레어 마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물건들은 마녀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숲 자체는 일반적으로 블레어 마녀가 서식하는 위협적이고 섬뜩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한 무리의 소년들은 드론을 타고 숲 위를 날아갔고 마녀의 소유로 추정되는 헛간이 있는 낡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녀는 사람들을 먹기 전에 이곳에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튜버들은 드론이 마녀를 닮은 형체를 엿볼 수 있게 되자 외출을 금세 후회합니다. 과연 마녀가 실제 존재할 수 있을까요? 8.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큰 질문은 마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2023년 6월의 다음 사진을 믿는다면 마녀는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캐나다 파월리버에 사는 36세 된 코리네아는 자기 집에서 승마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마녀라고 믿었던 두 여자가 사슴의 시체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리네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섰고 마녀 중 한 명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황무지와 외딴 지역은 마녀와 관련된 으스스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마녀가 기술을 연습했을 오두막이나 버려진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녀와 동물의 시체는 종종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그들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뒷마당에서 두 마리의 마녀가 사슴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7. 멕시코 시골의 외딴 농지를 운전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나후아토는 토착 전통과 가톨릭교가 혼합된 민간 의학과 마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나후아토시에는 라파즈 마녀 시장이라는 인기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약초, 물약, 부적 및 마법과 관련된 기타 품목이 판매됩니다. 마녀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죠. 따라서 시장 근처에 누군가가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마녀를 카메라로 포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녀가 아니라 오히려 큰 종의 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녀였으며 그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과나후아토의 이야기에는 종종 마녀가 선과 악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 하산이라는 남자는 산속에 있는 소위 산마녀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산마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으며 일몰시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일몰을 가리켰을 때 하산은 마녀를 찾기 위해 그 지역을 탐험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마녀를 찾았습니다. 약 20분 동안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그녀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이 악취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녀는 그와 숨바꼭질을 하며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산의 말에 따르면 산의 마녀는 그에게 자신이 진과 결혼했고 그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후 마녀는 결국 그에게 돌을 던져 강제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5. 1930년대 디트로이트는 딜레이 지역에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고 그 중심에는 베라 반 와그너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와 매혹적인 매력을 지닌 베라는 델레이에 도착하여 빠르게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라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녀의 눈에 띄는 외모와 범죄의 끔찍한 특성으로 인해 언론에 의해 델레이의 마녀라고 불렸습니다. 정황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베라는 1932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 후 베라는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고 델레이 살인자의 진정한 신원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누군가 베라의 버려진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촬영하는 동안 창백한 얼굴이 창문 중 하나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여전히 집을 괴롭히는 베라의 유령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4. 인두밀은 군용 및 민간용 총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콜롬비아 회사입니다. 그들의 시설 중 하나에서 마녀가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어 도시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마녀는 시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겁먹게 했다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마녀가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수상하게 보이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 마녀는 인두밀의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와 같은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콜롬비아 군인들은 이런 종류의 조우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 이 비디오에서는 마녀가 울창한 숲 위를 날아다니며 제 시간에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녀 또는 적어도 구식 종류는 항상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생각은 고대 이교 의식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는 점프와 춤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는 움직임을 흉내냈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마녀 재판은 마녀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살고 있으면 알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마녀로 고발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초자연적 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강압에 의해 얻어진 그들의 자백은 마녀들이 다른 마녀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믿음을 영속시켰습니다. 이 비디오는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마녀는 나무 위로 높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빗자루가 그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입니다. 2. 멕시코의 한 가족은 집안에서 마녀가 울부짖는 끔찍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자녀들을 깨우고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두려움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흑마법에 손을 댔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녀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집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싹한 부분은 그들이 지하실로 내려갈 때 시작됩니다.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림자가 땅에서 솟아오르자 가족들은 도망치죠. 그러나 영상의 결말은 불분명합니다. 가족은 또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경험 후에 그들은 어떻게 다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1. 일부 마녀는 마법과 마법에 숨겨진 본질과 일치하는 신비하고 외딴 분위기 때문에 버려진 건물을 선호합니다. 이 개인은 마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오리곤주 투알라틴 근처에 버려진 집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특별한 마녀는 때때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못생긴 노파입니다. 마녀는 종종 아기와 관련이 있으며 사악한 외모로 유명합니다. 사마귀, 큰 코 또는 빠진 치아와 같은 왜곡된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으스스한 집을 탐험하면서 공포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녀의 얼굴이 문틈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폭로는 영상이 끝날 때쯤에야 명확해집니다.
그 사람이 계속 걸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방 중 하나의 모퉁이를 엿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으스스한 마녀를 만났고 그 사람은 겁에 질려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당신은 마녀를 만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